안녕하세요. 자막이 있으니 원하시는 언어로 자막을 설정해 주세요. 오늘 영상 내용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 셀피.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몇 번이나 담아보셨나요?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 과거엔 자화상이나 자서전을 통해서 나를 탐색하고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프리다 칼로는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에 또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 라며 자화상을 그려서 자신을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을 했었어요. 현대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을 해서 빠르고 쉽게 나를 드러내는 셀피를 통해서 나를 탐색하고 표현합니다. 셀피는 자가 촬영 사진의 준말로 우리나라에는 셀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SNS에 자신의 모습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위지만 자신의 아름다움 혹은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말인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자화상도 이제는 평면에서 비디오, 사진, 셀프 카메라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의 발달. 자화상이란 스스로 그린 자기 초상화입니다. 자신을 주제로 그리는 자화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인 중세 시절에는 종교 중심의 미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화상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술가의 사회적 지위도 석공이나 구두 수성공과 비슷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종교화와 더불어 인물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변화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거장이 등장하면서 미술인들의 위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작가 뒤로는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으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을 하나의 세계로 창조해내는 위대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이후 앵그르나 렘브란트, 고흐, 고갱 등 많은 작가에 의해 그려진 자화상은 사실적으로 묘사되거나 은유와 상징으로 내면의 세계를 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색채와 형태를 통해 내면을 담아낸 작가도 있고 아름답지 않게 자신을 표현한 작가들도 등장하면서 자화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화상은 겉모습을 똑같이 찍어내는 사진과 다르게 자신의 참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면 세계. 렘브란트는 참 많은 초상화와 판화 작품을 남겼습니다. 초상화는 약 60여 점, 판화는 20여 점을 남겼는데 렘브란트가 나는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한 가장 크고 깊은 감정을 그린다 라고 얘기한 만큼 그의 자화상은 사실적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담겨 있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성기와 부를 누렸던 젊은 시절부터 가난과 외로운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작가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진솔한 모습의 내면을 표현한 성찰도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담겨 있는 행복과 달관, 슬픔, 고독과 인간적인 고뇌의 흔적들까지 담겨있는
자아상의 작품들은 그의 삶을 대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두서의 자아상을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아상은 자아의식을 투영하고 개성이나 천재성을 입증하는 초상화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자화상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등장한 걸로 보이는데 현재 고려시대 공민왕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화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화상은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활발하게 그려졌으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지금 보고 있는 윤두서와 강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나 자화상은 전신사조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전신사조란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인격과 내면까지 표출해야 한다는 초상화론으로 모양의 닮음보다는 정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인물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의식까지 담아내야 했으며 사실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인물의 털업 한 올까지도 다르게 표현되면 타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초상화나 자화상은 사실성이 바탕으로 된 전신사주의 예술이었으므로 사회적인 지위나 예술적 기량을 모두 갖추어야만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분이 낮은 화가들은 예술적 기량이 뛰어나지도 사회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화상을 그릴 수 없었으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대부 화가들 또한 예술적인 기량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자화상을 쉽게 그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적외선으로 본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윤두서 작품을 완성하면서 얼굴 부분만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작품은 강세왕의 작품인데 강세왕이 70세의 자상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었던 강세왕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이자 평론가로 남종 문인화를 정착시키고 진경산수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양 기법을 수용하는 등 조선시대 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섬세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이 작품은 강세왕이 71세에 그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의 모습인데 관모인 오사모를 썼지만 옷은 야복에 해당하는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시대 복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복을 입을 때는 관모를 착용합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복을 입을 때는 다른 관모가 아닌 다른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강세왕의 작품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자화상을 그렸어요. 의복의 부조화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것으로 그 이유는 그림 상단에 있는 찬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모는 관직을 의미하고 평상복, 야복은 살림을 나타냅니다. 살림은 학식과 학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몸은 관직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서 떠나 선비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내면세계입니다. 칼로의 작품을 보면 다친 사슴인 화살을 잔뜩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사슴의 몸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작품입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와 교통사고를 통해서 겪은 아픔과 3번의 유산으로 얻은 상처를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화살이 꽂힌 방향이 한쪽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꽂힌 것은 그녀가 받은 상처가 여러 가지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킨 칼로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의연함을 작품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달리입니다. 구운 베이컨과 부드러운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 작품 속의 베이컨은 자신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사실 형태로만 봐서는 자화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단에 쓰여있는 셀프 폴트렛이라는 문자와 날카롭게 말아올린 코수염을 통해서 자신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팡이는 달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물로 어린 시절 헛간에서 봤던 물건 중 인상 깊었던 지팡이를 여러 작품 속에 등장을 시켰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입었던 정신적인 외상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의 심리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대요. 색과 형태로 표현하는 내면 세계에서는 샤갈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에펠탑으로 상징되는 파리 시내의 모습이 창밖 배경으로 보입니다. 샤갈은 꽃을 꽂은 신사의 차림으로 7개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는 자신의 옷을 표현했어요. 팔레트와 작품 속에 보이는 다양한 색채는 성공과 풍족함을 상징하고 화가의 머리 위에 쓰여 있는 문자는 히브리어로 파리와 러시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화가의 내면과 외면, 과거와 현재를 한 화면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옥의 자화상입니다. 오방색을 사용했는데 오방색은 검정, 노랑, 빨강, 하양, 파랑색 5가지 색을 말합니다. 이 색을 이용해서 굵고 강한 선과 색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뇌와 회의를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그린 자화상과 은유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린 자화상, 그리고 색과 형태로 표현한 자화상을 알아봤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자화상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